자, 여러분 잘 쉬고 돌아오셨나요? 힘이 좀 나셨나요? 여러분이 힘낼 때 뭐 하면 힘이 나세요? 저는 커피 마시면 좋습니다. 근데 커피 마셔서 힘난다고 자꾸 마시면은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잠도 안 오고 좀 그럴 수 있잖아요. 물론 젊었을 땐 잠이 잘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나이가 드니까 저녁이 되면 잠이 잘 안 와서 커피도 그렇고 저는 가끔 폼롤러 이런 거 하면 조금 환기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나름의 그런 환기를 찾으시길 바라며 자, 두 번째 시간 소화생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생리에 지금 뭐 우리가 특별히 공부를 해야 할 단어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한 번씩 읽어보죠. 자, 소화라고 하는 것의 주요 기능은 무엇? 소화, 흡수, 배설의 과정이다. 소화라고 하는 거는 음식을 굉장히 잘게 쪼개가지고 소화관의 점막을 통해서 융털, 아까 빌러스 나왔잖아요. 융털을 통해서 흡수해가지고 간으로 보내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음식을 잘게 부수는 거, 씹는 거, 마스티케이션, 그리고 삼키는 거, 꿀꺽 삼키는 거, swallowing, 그리고 이 소화되는 과정들, digestion, 그리고 흡수되는 과정들, absorption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좀 이제 특별한 개념이죠. 연동 운동이라고 하는 거, 페리스탈시스. 소화관의 민무늬 근육이 일정한 주기로 자동적으로 강한 수축을 반복함에 따라 발생하는 꿈틀 운동입니다. 마치 이제 치약이 이렇게 짜면서 치약이 앞으로 삑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가로로도 쭈그러들고 세로로도 쭈그러들고 이렇게 소화관은 민무늬 근육이 두 개의 층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천천히 자기만의 속도로 수축 이완을 하면서 음식물이 앞으로 꾸룩꾸룩 나가는 것을 연동 운동이라고 한다. 자, 다음은 소화생리에서 소화효소들입니다. 소화효소 첫 번째 프티알린과 아밀라제, 침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프티알린, 침 속에 들어있는 한 가지 형태의 아밀라제다. 녹말을 가수분해해서 말토스로 만드는 소화효소이다. 그리고 아밀라제, 다당류를 가수분해하는 효소이다. 녹말을 엿당, 소량의 덱스트린, 포도당으로 가수분해하는 효소이다. 요것들은 이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고, 그리고 위에서 나오는 가스트릭 주스, 위액이다. 위액은 위산으로 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캐릭터가 위산이죠. 가스트릭 애시드, 윗속에 들어있는 산이다. 특히 염산을 가리키며 펩신의 단백질 소화작용에 관여하고 살균 작용도 해요. 여러분 청소 같은 거 할 때 뭐 락스 이런 거 강한 산성 세제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펩신 위액에서 나오는 단백질 분해 요소이다. 오, 입에서는 탄수화물이 분해가 되고 위에서는 단백질이 분해가 되는구나. 자, 그리고 이어서 장액, 인테스티널 주스, 장의 점막에 분포하는 샘과 조직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이다. 에렙신, 말타아제, 인베르타아제 등의 소화 효소가 들어있다. 많이 언급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방 분해 요소 리파아제, 지방을 가수 분해해서 지방산을 유리시키는 소화 효소입니다. 췌장액, 위, 소장 등에 존재하고 있고 지방의 소화 흡수에 관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트립신이라는 존재, 췌장액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분해 효소이다. 단백질 소화와 펩신과 함께 되게 중요한 효소입니다. 이런 존재들이 있다. 그냥 한번 읽어만 보시고 자, 우리 본격 두 번째 시간 소화계통의 증상 및 진단 용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소화계통의 진단 및 증상 용어도 역시 마스티케이션 하는 입에서 구강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음식물이 꿀꺽 넘어가는 파링스, 그리고 식도, 그 다음 위에서 속이 더부룩하네 뭐 이런 것들 나오겠죠. 그리고 소화와 관련된 것들, 배가 꾸룩꾸룩하네, 연동운동에 항진되었다, 소장이나 대장의 염증, 배가 아프다, 설사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증상 용어 첫 번째, 입마름증, 제로스토미아, 침 분비량의 감소로 입안이 고도로 건조되는 상태이고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고 오래 침상 생활을 하는 환자분들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식욕부진, 아노렉시아 요 단어는 잘 기억해 두십시오. 삼킴 불능, 아파지아, 그리고 삼킴 곤란, 디스파지아예요. 상태로 본다면 디스파지아, 어이고, 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것이 불능, 아파지아겠죠.
파지아라는 단어를 가지고 디스냐 아냐라는 거죠. 아라는 게 붙으면 거의 없다라는 완전 부정어였잖아요. 그래서 삼키지 못하는 거 아파지아, 삼킨 곤란한 거 디스파지아. 삼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정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인두에 삼킨 반사가 되지 않아서 스스로 꿀꺽 못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식욕 부진한 거 아노렉시아. 식욕 부진한 거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요즘에 뭐 배가 아파요. 그래서 병원 갔을 때 식사는 좀 어떠세요? 뭐 이런 것들 물을 때 옛날만큼 식욕이 별로 없어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드세요? 뭐 사실 하루에 한 끼도 잘 안 먹어요. 이런 것들 아노렉시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의무교육지에 잘 등장하는 세 개의 단어였습니다. 다음 증상 용어. 자, 이번에는 살벌한 단어들이 나왔죠. 토열. 와, 우리 너무 많이 얘기했던 거죠. 그쵸? 헤마테메시스, 헤마테이메시스죠. 헤마테메시스. 소화관 내에서 소량이 아니라 대량으로 출혈을 하여서 피를 우악 이렇게 토하는 게 헤마테메시스입니다. 원인으로는 위궤양, 위염, 위암 그렇게 큰 피가 나지 않고요. 대부분 식도정맥류 파열이 헤마테메시스의 주된 원인입니다. 식도정맥류 에소파지알 바릭스였었죠. 그쵸? 구역 메스꺼워요 나우지아 이거 구토는 보미팅 또는 에메시스라고 하는데 그냥 음식물을 단순하게 왁 구토했을 때는 보미팅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의무기록지에 주로 나우지아 슬러시 보미팅 해서 메스껍긴 한데 아직 토는 안 했다 이런 식으로도 의무기록지에 표기를 해요. 나우지아 보미팅은 세트들이에요. 위산가다증 위산 저하는 납두고 복수 어사이츠예요. 어사이츠 복수 배복에 물수 배 물찬 거죠. 복강에 장액성 액체가 괴는 병적 상태입니다. 장액성 액체가 왜 괴지? 뭔가 삼투압이 맞지 않으니까 물이 새는 거죠. 통상 간 기능 저하로 인해서 알부민이 똑바로 관리가 안 돼서 몸에 비중의 변화가 생겨서 배에 이렇게 물이 차요. 그래서 간경화 있으신 분들 보면은 배에 복수가 차 있어서 배가 빵빵하신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사이츠 복수. 다음 증상 용어 복통, abdominal pain, 배가 아파요. abdominal pain이고요. 또 특징적인 배가 아파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 콜릭이라고 합니다. 콜릭. 급성인 복통이고 급격하고 참기 어려운 극심한 복통을 이야기합니다. 주로 담관결석이나 요관결석 등의 통증이 있는 경우에 이런 콜릭 페인이 있어서 환자가 응급실에 오기도 하고 야간에 비뇨기과를 방문해서 요관결석은 돌멩이를 깨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죠. 콜릭, 급격하고 참기 어려운 극심한 통증, 담관결석이나 요관결석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통증의 형태이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배에 가스 찬 것, 여러분 지금 배에 가스 찬 분들 많이 있죠. 배에 풍선 하나 든 것처럼 abdominal distension, 복부 팽만. 그리고 담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담도가 좁아졌다. biliary stricture, 담도의 특정한 부분이 좁아지는 거. 좁아지면은 잘 소통되지 않아서 역류할 수 있겠죠. 담즙이 정체된 거. 꼴레 스타시스가 정체라는 뜻을 가진 전미사이거든요. 담낭, 담관 이런 꼴레 부분이 스타시스 정체되었다. 변비, 컨스티페이션, 설사, 다이아리아. 변비보다는 다이아리아가 의무기록에 더 많이 등장합니다. 왜일까? 노인이나 유소아 같은 경우에 설사 많이 하면은 수분 전해질 불균형 와서 쓰러지고 쇼크 오기도 한다고 했었죠. 변비? 슬픈 일이죠. 하지만 그렇게 뭐 죽고 사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있진 않다. 물론 변비 때문에 응급실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 그렇지 않죠. 하지만 설사는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다이아리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다음 소화불량 디스펩시아, 디스가 앞에 붙었고요. 여기 펩시아라는 게 소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다이제스션, 아까 소화가 다이제스티브였었잖아요. 근데 인다이제스션, 소화불량. 그리고 기억해 두셔야 될 거, 빠른 비움 증후군 덤핑 신드롬입니다. 이건 잘 기억해 두세요. 왜? 부분적 위절제나 위 공장 연결을 받은 환자에게서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위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만약에 위에 이 부분에 위암이 생긴 거예요. 그럼 위의 아랫부분이랑 십이지장 부분을 절제를 해내고 그 아래 있는 공장이랑 이거를 연결을 해야겠죠. 이렇게 다 지워버렸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위가 이제 이렇게 있고
위에 남은 부분이랑 공장을 제주넘을 끌어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이런 것들을 받은 다음에 음식에 훅 들어가고 여기에서 빨리 훅 들어가 버리면은 너무 빠른 시간에 음식물이 공장으로 12지장을 거치지 않고 공장으로 전달이 되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위암 환자가 가진 가장 대표적인 수술 후 주의사항입니다. 너무 많은 음식물을 한 번에 집어넣지 않는 거. 왜? 덤핑 신드롬이 생기니까. 명치 부분에 팽만감, 압박감, 구역, 구토의 증상이 따른다. 이런 어떤 증상의 불편감도 있지만 혈당의 문제도 함께 도사리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위수술을 했는데 토하고 막 고혈당으로 쓰러지고 막 이러면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덤핑 신드롬을 예방하기 위한 식사법을 교육시켜줘야 한다. 누구에게? 위절제 수술을 한 위암 수술 후 환자들에게. 덤핑 신드롬 어떤 개념인지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위암 수술을 하고 나서 덤핑 신드롬을 예방하기 위해 식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좀 뜬금없지만 증상 용어로 간 비대가 왔습니다. 헤파트가 메갈리 커졌다. 헤파토메갈리. 왜 커지지? 간염, 지방관, 간의 울혈, 간경화증 이런 것들에서 나타난다. 다음 소화계통 증상 용어 당뇨 글리코유리아예요. 글리코유리아. 소변에 당이 들어왔네. 당이 임상적 검사법으로 양성을 나타낼 수 있을 정도로 포함되는 소변입니다. 달콤한 소변이라는 거죠. 흔히 볼 수 있는 왜 소변이 달콤해지지? 당뇨병이기 때문이지. 고혈당은 하이퍼글라이세미아이죠. 하이퍼글라이세미아가 있다고 무조건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오진 않습니다. 자,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경우에요. 새벽 공복, 새벽에 쫄쫄 굶었는데 혈당치가 140mg/dL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통상은 80에서 좀 굶었으면 100mg/dL 정도 유지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맥시멈 120 정도까지. 근데 굶었는데도 140? 이거 하이퍼글라이세미아다. 저혈당은 하이포글라이세미아죠. 하이퍼글라이세미아가 장시간 유지가 되면은 이제 당뇨병, 다이아비리스 멜리투스가 발생하지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하이포글라이세미아는 사람에게 의식 저하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혈액 속 당량이 병적으로 감소되어 있는 상태로 정상인인 경우 이른 아침 공복 쫄쫄 굶었을 때 혈당이 60에서 100mg/dL 정도이고 식후에도 60mg/dL 정도인데 뭔가 인슐린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55, 40 이렇게 떨어지면 쓰러질 수 있어요. 자, 다음은 고빌리루빈 혈증입니다. 고니까 당연히 하이퍼 나와야겠죠? 하이퍼 빌리루비네미아입니다. 빌리루빈이 하이퍼미아 상태이다. 고빌리루빈 혈증. 원래 빌리루빈의 정상 농도라고 하는 것은 토탈 빌리루빈 그리고 다이렉트 빌리루빈, 인다이렉트 빌리루빈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이런 정상치들이 있는데 요거보다 많아진 상태를 하이퍼 빌리루비네미아라고 합니다. 검사를 해서 높아진 것도 오케이이고요. 환자의 공막 쉬운 말로 눈에 흰자죠? 피부 노래졌을 때 하이퍼 빌리루비네미아를 의심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검사를 하고 원인을 찾고 치료를 하고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다음 이어서 증상 용어들 볼게요. 혈액 복막, 복강 내에 혈액이 고여 있는 거, 페리토니움 내에 햄이 고여 있는 겁니다. 헤모페리토니움.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혈관이 파열된 경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죠. 자, 뜬금없지만 대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fecal incontinence. 항문 조임근이 수의적 내가 스스로 조절이 되지 않아서 대변이나 방귀가 불수의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방귀는 삑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대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그쵸? 인간의 존엄의 문제잖아요. fecal incontinence. 대변 실금. 그리고 흑색변, 멜레나 그냥 검정색 변이 아니다. 소화관 내부에서 많은 양의 출혈이 발생해서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무엇과 반응해? 위산과 반응해. 위산과 반응했다 직접적으로. 그러면 이게 소장으로 넘어오면서 알칼리성, 중성 이렇게 변하거든요. 근데 위산만 강산성이에요. 그래서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위산과 반응해서 그러면 주로 식도나 위에서 피가 나야 되는 거죠. 그쵸? 위산과 반응해서 산화돼요. 어두운 색을 띠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멜레나 흑색변입니다. 그리고 지방변,
스테이토리아, 가스팽만, 팀파나이츠 이런 단어들이 존재합니다. 자, 다음은 소화계통 진단 용어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서서 본 거는 이제 증상 용어였고 이번에는 진단 용어여서 좀 이렇게 약간 무서운 사진들과 이제 진짜 우리가 좀 꼭 암기해야 되는 용어들이 함께 등장합니다. 자, 진단 용어 입부터 보도록 할게요. 입에 비교적 입은 그리 심각한 질환들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생겼다가 급성으로 치료되는 질환들이 많죠. 자, 아데노이드 먼저 나오네요. 아데노이드 말 그대로 아데노이드죠. 편도 중 인두 편도가 증식하고 비대해서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3, 4세경 어린이집 다닐 때 애들이 한참 감기 걸리고 아파요. 근데 그냥 감기가 걸리는 게 아니라 이 아데노이드 염에 만성적으로 걸리는 거죠. 나이가 좀 크면은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아데노이드 증상은 인두편도이기 때문에 코에서 입으로 넘어오는 부분이 막혀서 주로 입으로 숨을 쉬게 되고 입으로 숨을 쉬기 때문에 말을 분명하게 하지 못해서 이 아데노이드형의 얼굴이 만들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빨리 이 아데노이드 염에 대해서 치료를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교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편도염은 톤실라이티스이죠. 편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보통 우리가 했을 때 이 부분이 이 편도염, 톤실라이티스 때 말하는 편도이죠. 그리고 편도염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형태입니다. 더 안 좋은 거죠. 편도주의 고름집의 다른 말은 농양의 영어 표현은 압세스였죠. 페리톤실라 압세스. 편도의 화농성 감염으로 고름이 줄줄은 누가 나오지? 주로 중성구나 대식세포들이 활동한 거죠. 편도주의 조직의 구름이 축적된 것입니다. 많이 아프겠죠? 편도가 통통 부어있는 거 하이퍼트로피 오브 톤실이고요. 그리고 귀밑샘염, 아까 우리 패러티드 글랜드 침샘이 3개가 있는데 그중에 사이즈가 제일 큰 게 귀밑샘이다 얘기했죠. 귀밑샘에 염증 생기는 거 페로타이티스라고 하고요. 페로타이티스의 다른 말은 같은 말 볼거리입니다. 에피데믹 페로타이티스, 멈스 바이러스, 멈프스이죠. 그죠? 멈스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귀밑샘의 염증이고요. 이 귀밑샘의 염증 우리가 이하선염이라고 하죠. 법정 감염병 중에 하나이지요. 그래서 되게 흔한 질환들이지만 좀 유명한 친구들이 다 나왔고요. 자, 다음은 선천적인 기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요일에 병리학에서 선천기형 하면서 요 비슷한 것들 많이 다뤘을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그 생각나시죠? 그 생각나시죠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겠어요? 그죠? 자, 팔레이트 어디선가 봤던 기억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입을 하고 이렇게 벌렸을 때 이제 혀가 이렇게 있고 앞쪽에 만져지는 3분의 2 부분은 하드 팔레이트였고 뒤쪽은 소프트 팔레이트다라고 해서 이 딱딱한 입천장, 물렁물렁한 입천장 이렇게 나누었죠. 근데 선천적인 기형으로 아기가 처음에 이제 태어났을 때 이 입술이랑 입천장 부분이 열려져 있는 상태로 닫히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경우 그러니까 여기 혀 유착증 말고 두 번째부터 볼게요. 입술이 갈라지면 크레프트 립이라고 하고요. 여기 입술이 갈라져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사진에 등장하진 않았지만 입을 하고 이렇게 벌렸을 때 이렇게 목젖이 있고 혀가 있다. 그리고 치아가 이렇게 있다. 라고 한다면 여기 팔레이트 부분이 이렇게 열려 있는 게 크레프트 팔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크레프트 립이라는 단어 그리고 크레프트 팔레이트라는 단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혀 유착증은 앙킬로글라시아인데요. 선천적으로 혀 주름띠가 짧은 증상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혀를 내밀면 혀가 이렇게 있고 혀 밑에 이렇게 띠처럼 있죠. 이 띠가 보통 사람들이 혀를 내밀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띠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근데 이게 좀 더 앞쪽에서 연결이 돼 있으면 혀가 짧겠죠. 그쵸? 혀가 짧아서 혀주름띠가 짧아 혀의 운동이 제한되는 게 앙킬로글라시아 혀 유착증입니다. 크레프트 팔레이트, 크레프트 립 그리고 앙킬로글라시아 모두 다 수술 방법이 뒤쪽에서 수술 및 처치에서 등장을 해요. 그때 수술명과 이 질환의 이름들을 좀 연계해서 기억해 두기를. 자, 다음은 식도와 위입니다. 식도 폐쇄증, 에소파지알 아트레시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식도 정맥류 에스파지알 바릭스 이제 외울 때가 됐다. 에스파지알 바릭스 왜 생기지? 식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간 경화증 리버 시로시스를 원인으로 에스파지알 바릭스가 생기고 에스파지알 바릭스에서 블리딩이 나오면 우리는 헤마테메시스나 멜레나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 그리고 식도에 구멍 난 거, 에소파고 트라키알 피스툴라예요. 식도와 기도, 식도 에소파고 기도 트라키알 사이에 새끼리 생긴 거. 우리가 새끼를 같은 말로 누공이라고 하거든요. 누공이라는 말도 잘 쓰입니다. 그래서 피스툴라는 누공이에요. 그리고 이완 불능증 아칼라시아인데 식도 하부 조임근 있었죠. 그쵸? 식도가 있고 식도의 하부 조임근 스핑터라는 게 있어서 들문 조임근이었죠. 카디아 스핑터 들문 조임근이 이완되지 않는 병적 상태입니다. 그러면 음식물이 잘 넘어가지 않겠죠. 그쵸? 식도염, 에스파자이티스, 식도에 생기는 염증, 그리고 식도 곁 주머니는 식도벽에 생기는 비정상적인 주머니예요. 음식이 썩어서 괴사될 수 있겠죠. 크게 중요한 단어는 아니고. 틈새 탈장은 히달 허니아인데요. 요렇게 횡격막이 있고 식도가 있고 위가 있을 때 이 부분에서 위가 이렇게 탈장되는 거를 틈새 탈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여기에서 식도 정맥류 정도만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식도와 위 이어서 식도암, 에소파지알 캔서, 식도의 악성 종양이죠. 위험 인자로는 과음이나 흡연, 그리고 바렛식도. 바렛식도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병리학에서 처음 세포의 변성에서 세포의 화생이라는 거 얘기했죠. 화생. 원래 식도라고 하는 곳은 중층 편평상피로 이어져 있는데 식도 조임근의 불능으로 자꾸 그 강한 산성의 위액이 넘쳐 흐르면서 식도벽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생긴 조직이 다른 형태로 변하면서 원주상피 형태로 변하는 게 바렛식도죠. 바렛식도는 무엇? 식도암으로 갈 수 있다. 에소파지알 캔서. 그리고 가장 유명한 거 위식도 역류증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GERD라고 기록하고요. 가스트로, 에소파지알, 리플럭스예요. 가스트로랑 위랑 에소파지알 식도가 리플럭스 넘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자따서 가스트로 에소파지알 리플럭스 D는 뭐지? 디지즈 DISEASE 맞나요? 그래서 가스트로 에소파지알 리플럭스 디지즈를 위식도 역류 GERD라고 표현합니다. 영어 이름도 이 풀네임도 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왜? 현대인에게 너무너무 잘생기기 때문에 위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여 식도의 손상 증상과 징후를 나타내는 것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한다. 역류성 식도염이 자꾸 생기면 바렛식도가 생기고 바렛식도가 생기는 이유는 세포의 메타플라지아 화생 때문이다. 메타플라지아 화생을 원인으로 여기서 중층 편평상피에서 원주상피 형태로 식도 점막이 변한다. 그리고 바렛식도의 많은 형태는 에소파지알 캔서로 이어진다. 이런 연결고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위염도 너무 유명하죠. 가스트로에 ITIS 붙었습니다. 가스트라이티스, 위 점막의 염증성 질환의 총칭입니다. 급성으로 오기도 하고 어큐트 가스트라이티스, 만성으로 오기도 하고 크로닉 가스트라이티스, 그리고 위랑 십이지장에 동시에 염증이 오기도 해요. 가스트로 듀오데나이티스. 위랑 십이지장 붙어 있기 때문이죠. 그쵸? 급성, 만성에 각각 어떤 증상의 차이들이 있겠죠. 그래서 쭉 살펴보시고 여러분 교재에 같이 보시면은 이렇게 굉장히 흥미롭게 역류성 식도염 GERD에 대해서도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 재밌는 일이 너무 많긴 하지만 이런 증상들도 한 번씩 보시면은 조금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어서 우리 진도 올라가 봅시다. 식도와 위에서 또 진지한 질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위처짐이라는 거 이런 일이 흔히 있지는 않는데요. 위처짐 가스트로포토시스예요. 위의 정상 위치보다 처지는 병증, 선천적인 이상이나 개복수술, 출산에 따른 복강, 압력의 저하 등을 주요 원인으로 하고 있다.
하는 이런 진단 용어가 있고, 그리고 잘 생기는 거 위궤양, 우리 위염 가스트라이티스만큼이나 흔한 것들 위궤양 가스트릭 얼서입니다. 얼서, 궤양은 뭐지? 위염이 그냥 이렇게 미란이라고 하죠. 뻘개진 상태라면 궤양은 조직이 손상돼서 움푹 파진 상태입니다. 위장 점막이 염증에 의해 부분적으로 손상돼서 움푹하게 패인 상태예요. 치료되기가 더 어렵겠죠. 그리고 밀양일지라도 출혈이 있을 수 있겠죠. 위산과 펩신의 공격으로, 위산은 강산으로 조직을 깎아내리고 펩신은 단백질을 분해하기 때문에 이 조직이 내 몸인지 내가 먹은 고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위 점막을 손상시키는 현상입니다. 조직학적으로 괴사된 점막의 결손이 점막하층 이하까지 발생하는 경우를 위궤약 가스트릭 얼서라고 한다. 위에 그냥 염증 생긴 건 가스트, ITIS 붙은 가스트라이티스, 그리고 위에 궤양이 생겨서 움푹 파인 거는 위궤양 가스트릭 얼서입니다. 자, 그리고 소화성 궤양 펩틱 얼서예요. 같은 얼서는 얼서인데 차이가 있죠. 펩틱 얼서는 위 또는 식도 위 12지장 점막이 파괴되어 결손부가 생기는 겁니다. 소화성 궤양이라고 하고요. 위궤양은 위를 얘기하는 거고, 소화성 궤양은 12지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더 편해요. 산성위양의 작용으로 인해서 위를 제외한 다른 근접한 장기가 파괴돼서 결손부, 움푹하게 패인 상태가 생긴 것들이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제가 편집을 하다 보니까 막 지그럭한 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왜지? 하고 봤을 때 제가 화면에다가 손을 대면 그런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지금 펜슬로 바꿔봤어요. 자, 다음은 위에서 아까 뭐 들문협착증, 날문협착증, 들문은 카디악 스테노시스, 날문협착증은 파일로릭 스테노시스, 날문염증, 파일로릭 스파즘 있고요. 다음은 위암입니다. 스토먹 캔서예요. 위가 스토먹이고 암은 캔서죠. 그쵸? 위에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악성종양, 양성종양 아니고 악성종양, 암, 캔서입니다. 암종이 점막이나 점막 밑조직에 머무르는 경우를 조기 위암이라고 하고, 위라는 이 조직의 면이 있는데 조금 위쪽에 이렇게 머무르면 이 부분만 이렇게 걷어내면 되겠죠. 그쵸? 근데 이게 근육 조직까지 다 파고들었다. 이러면 진행성 위암 해서 단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 자, 장과 복막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장 부분까지 보고, 장 부분 양이 좀 많긴 하지만 장 부분 보고 간은 세 번째 시간에 볼게요. 자, 각종 장기에서 염증이 생긴 거 뒤에 그 장기 이름 그리고 ITIS 붙어 있죠. 12지장 듀오데넘이어서 듀오데나이티스, 12지장 궤양, 아까 펩틱 얼서라고도 했던 소화성 궤양. 또 같습니다. 12지장 점막에 염증이 생겨서 부분적으로 손상돼서 움푹하게 패인 상태 12지장 궤양 듀오데널 얼서, 그리고 회장의 염증, 공장의 염증, 뭐 제주나이티스, 일라이티스 이렇게 각종 위치에 따라 있고요. 그리고 요것보다는 요 단어 외워주십시오. 결장염, 대장염 잘 걸리죠. 콜라이티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감염병에 나오는 각종 설사하는 질환들 있죠. 그런 것들 대부분 이제 대장염인 경우, 콜라이티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스펠링도 잘 암기해 두세요. COLITIS, 콜라이티스, 대장염. 세균 감염이나 장 내용물의 병적 발효 등으로 인한 대장의 염증이다. 일반적으로 대장, 콜론의 전체에, 즉 결장에 맹장과 직장을 포함한 대장의 염증이 콜라이티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아무 기능도 하지 않았던 아펜딕스, 베리폼드 아펜딕스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염증 생긴 거 아펜타이티스입니다. 아펜타이티스. 맹장 끝 충수돌기에 발생한 염증, 우리가 흔히 맹장염이라고 하지만 맹장은 시쿰이다. 그러면 시쿠마이티스가 돼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충수염은 아펜딕스에 생긴 염증이어서 아펜타이티스 있고, 그리고 소장염은 엔테라이티스 이지만 이 콜라이티스, 장염, 일반적으로 장염이다라고 하는 거는 콜라이티스입니다. 다음 소장대장염, 소장결장염 넘어가고요. 요거 기억해 주세요.
궤장 결장염, 궤장 대장염, ulcerative colitis. 콜라이티스는 콜라이티스인데 ulcer, 궤양이 있는 ulcerative colitis입니다. 대장을 침범하는 원인 불명의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대장의 점막이나 점막 하층에 국한된 염증으로 만성 염증성 장질환. 우리 장염 같은 게 만성이어서 6개월 이상 앓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흔히 뭐 잘못 먹어서 나 지금 장염이야 하는 거는 콜라이티스이고, 이 ulcerative colitis는 그거랑은 달라요. 만성 염증성 장질환이다. 그리고 복막염, 페리토나이티스, 복막이 페리토니움이었잖아요. 페리토니움에 ITIS 붙은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 중요한 거 나오네요. 자, 여기서 빨간 줄을 친 글자들은 잘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크론병, 그리고 개실염, 그리고 좀 특이하지만 히르슈슈프롱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셋 다 좀 특이한 형태인데요. 우선 크론병 먼저 살펴보면, 크론병 말 그대로 영어에서도 크론스 디지즈이죠. 회장의 끝부위에 호발하는, 회장의 끝부위에 호발한다고 했지만 입부터 항문까지 다 생길 수 있어요. 근데 회장의 말단 부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소장의 말단 부위죠, 그렇죠? 설사, 복통, 열을 동반한 원인 불명의 장의 만성적인 염증인데 그 형태가 이렇게 생겼어요. 볼록. 장의 폐쇄나 궤양 혹은 새끼를 만들어내요. 배가 아프고 설사하고 점액성 물질이 나오고 이렇게 소모성 질환이어서 힘들어가지고 살 빠지고 이래서 크론병 심하면 입원 치료도 받습니다. 다음은 개실염이에요. 개실염 diverticulitis고요. 대장의 벽에 생긴 곁주머니 내에 장의 내용물이 고여서 짜잔, what is diverticulitis? 라고 이렇게 있죠. 대장에 구멍이 난 것처럼 보이죠. 근데 구멍이 난 게 아니라 단면을 잘라보면 이렇게 뿡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세균이나 박테리아, 똥 같은 게 끼겠죠. 그러면 더 질병이 심해지겠죠. 그렇죠? 장의 내용물이 고여서 발생하는 염증입니다. 주로 구불결장, 시그모이드 콜론 혹은 좌측 내장에 생기는데 어느 부위도 생길 수 있다. 개실염, 크론병, 개실염 다 되게 유명해요. 그리고 히르슈슈루풍병, 히르슈슈루풍 디지즈이죠. 선천적으로 장운동을 담당하는 장관 신경절 세포가 없어서 장이 그 연도 운동을 하지 못해서 항문 쪽으로 장의 내용물이 이동할 수 없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거대결장증, 메가콜론, 장폐쇄, 인테스티널 obstruction, 인테스티널이 obstruction 막혔다입니다. 자, 빨간 크론 디지즈, 장의 만성 염증, 그리고 개실염, 다이버티큘라이티스, 대장에 곁주머니가 생긴 형태, 그리고 히르슈슈루풍병, 장에 신경세포가 없어서 내용물이 이동하지 않는 거, 이것도 구분해서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장폐색증입니다. 장폐색증, 일레어스 응급실에 환자들 가끔 와요. 장, 특히 소장이 막히는 것. 장의 폐색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장폐색증, 일레어스. 그리고 이것도 기억해 두실게요. 과민성 장증후군, 과민성 대장증후군 정확하게는. 여러분들 중에 긴장하면 배 아프고 설사하시는 분들 있죠. 지금 맞아 난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리터블 바울 신드롬이에요. 이리터블은 불안정한 것을 이야기하죠. 바울 장애 신드롬입니다. IBS라고 얘기해요. 다른 어떤 해부학적인 특별한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장 근육의 과민해진 수축 운동으로 인한 기능장애를 발생하는 증상들이고, 만성적인 복통, 배가 아파요, 배가 빵빵해요, 설사가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IBS의 주된 증상입니다. 그리고 장꼬임, 생각보다 많이 생기고요. 장이 꼬임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 장이 괴사돼서 이 장을 이렇게 꼬여있는 경우에 요 부위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여기가 괴사가 돼요. 그래서 너무 병원에 늦게 오면 이렇게 절단해줘야 됩니다. 풀어보려고 하다 안 풀어지면 개복해가지고 풀기도 해야 되고요. 벌버러스예요. 벌버러스. 장 막힘증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기의 탈출 허니아이고요. 허니아. 장기가 원래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온 형태이죠. 그쵸? 허니아인데 많이 생기는 탈장의 형태가 요 인귀날 허니아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허니아 단어 자체보다는 이 단어를 암기해 두시는 게 더 쓸모 있을 거예요. 인귀날 허니아, 사타구니에 허니아 탈장이 생기는 거죠. 복강안의 장기가 복벽의 약한 부위, 고삿, 사타구니 부위를 통해 빠져나오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사타구니가 있으면 이런 데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요까지 탈장이었고요. 탈장이랑 다른 거 다음 장중첩증입니다. 장중첩증도 좀 주요한 질환인데 장이 이렇게 안으로 말려 들어간 형태예요. 이러면 이분이 접혀있죠. 접혀있으면 어떻게 돼요? 괴사되죠. 괴사되면 어떻게? 개복해가지고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into susception이에요. into susception. 장, 윗부분 장이 아랫부분 장에 말려 들어가는 것들. 애기들한테 많이 생기고 왜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배가 아파요 라고 하면서 이런 증상이 생겼다. 이러면 병원에 빨리빨리 가서 풀어주거나 수술하거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 페이지. 두 번째 시간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장용종증. 용종 들어보셨죠? 폴립이죠. intestinal polyposis. 폴립들이 볼록볼록 있는 게 장용종증이죠. 용종이 소장과 대장에 존재하는 상태. 용종이라고 하는 거는 대장암의 씨앗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대장 내시경 하다가 용종 봤다 이러면 딱 잘라내고 나오죠. 그리고 치핵, 헤몰로이드, 항문 주위 혈관과 결합 조직의 덩어리를 이루어 돌출되거나 출혈이 되는 현상. 여기 항문 주위에는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정맥이 많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직장 정맥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과도한 압력이라든지 좋지 않은 배변 습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혈액이 몰리게 되면서 정맥이 확장되겠죠. 정맥도 확장되고 조직도 확장되고 이렇게 늘어나 있는 것을 내치질, 인터널 헤몰로이드 혹은 외치질, 외치핵, 익스터널 헤몰로이드라고 합니다. 엄청 큰 질병은 아니지만 이렇게 인간답게 살기에 굉장히 좀 불편할 수 있겠죠. 그쵸? 헤몰로이드. 그리고 항문 열창, anal fissure라고 하는데요. 항문 피부에 궤양이 생기거나 찢어진 상태를 얘기하고요. 직장암, 렉탈 캔서, 대장암, 콜로렉탈 캔서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시간 고생 많으셨고 또 각자만의 휴식을 잠깐 가지시다가 세 번째 시간 소화계통 진단 용어에서 간담최 살펴보고 그리고 수술 및 처치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